이 세계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반도 지도는요, 반공의 사명이 있는 땅입니다. 보이시죠? 이 사진. 기적처럼 유라시아 이 큰 땅덩어리 끝에 달려있는 파란색, 이 조그만 자유국가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길게 설명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러시아 민족이요, 곡과 마곡의 전쟁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럼 난 여기서 떠날 거야. 이민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민 간다고 한국인이 미국인이 됩니까? 검은 머리가 노란 머리가 됩니까? 북한 정권은 대북 제재가 너무 오랜 시간 지속돼서요, 가만히 있어도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러우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한 것으로 인해서 북한 정권의 수명은 훨씬 더 단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요, 통일 한국에 대한 외교 협상이 국제 테이블에 올라와야 할 시점입니다. 직진의 여왕, 오늘도 북한의 자유와 복음의 소식을 들고 북진하는 여자 이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저번 주에 장염에 걸려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장염 모든 증상들 다 통과한 것 같습니다.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열나고 근육통에 오한에 죽을 뻔했습니다. 이번 주는 괜찮아져서 정상으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러우 전쟁 북한군 파병 문제로 시끄러운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정교진 박사님을 모시고 강의한 것은 저희 매노라 유튜브에 올려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를 접속해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러우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직진의 여왕은 북한 주민들에게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용의 주도하게 살펴서 저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토론하고 공유하고 나눔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은 대북 제재가 너무 오랜 시간 지속돼서요, 가만히 있어도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러우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한 것으로 인해서 북한 정권의 수명은 훨씬 더 단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더 깊은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형국?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계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요, 지금 전쟁 중인 곳과 전쟁이 날 확률이 높은 곳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서로 같은 민족들끼리, 같은 영토에 사는 주민들끼리 분쟁이 있는 곳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영토의 경계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네 군데는 아주 치열하게 영토 분쟁 중에 있는 곳입니다. 확실히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곳이죠. 그 외에도 몇 군데 더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 중국과 인도, 일본과 러시아 등등 이런 곳입니다. 근데 제가 표시해 놓은 이 빨간색과 파란색은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인지 민족끼리의 영토 분쟁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독도 문제로 한국을 침략하는 것, 그리고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현실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성이 높겠죠.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빨간색 부분은 언제 무력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곳입니다. 모두 동의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이 네 곳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28 전쟁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1948년에 갑자기 이스라엘 영토에 2000년 전에 여기 우리 영토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국과 미국의 지지를 힘입어서 근대국가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정착민들과의 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주위에 이스라엘을 본질적으로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후예들인데요. 이 국가들이 이 정착민들과의 분쟁에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던 영국과 미국이 개입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중동 전쟁으로 확정되는 양상인데요. 결국 같은 주민들끼리 싸우다가 커진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떤가요? 원래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 연방국, 즉 소련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해서 나와서 소련을 등지고 자유동맹국, 즉 나토와 미국, 이들과 손잡으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여기는 우리 영역이다, 우크라이나 너희 정신 차려라, 너희 소련이란 말이야, 공산국가라고, 같은 민족이야, 배신하지 마,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더 복잡한 이유들도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극동아시아로 와보겠습니다. 여기 표시한 두 곳 중에서 하나는 중국과 대만입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관심이 많은 곳이 여기죠. 이곳을 통해서 수많은 무역선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만은 중국 아닙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대륙에서 공산당들에게 밀려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장제스와 함께한 세력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결국 여기도 같은 민족끼리 분쟁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한반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땅입니다. 이 한반도 땅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주 극렬한 냉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밀려났다 이런 것보다는 가장 공산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어떤 팽팽한 냉전의 시간을 지내면서 영토가 반으로 쪼개어진 땅입니다. 저는 철의 장막 유럽보다 여기가 더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6.25 전쟁이 터졌고 6.25 전쟁으로 뭐 한쪽이 밀려났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또 무산돼서 또 똑같이 반쪽으로 쪼개어진 그런 한반도 땅이라는 것입니다. 한반도 땅은요, 반공의 사명이 있는 땅입니다. 보이시죠? 이 사진. 기적처럼 유라시아 이 큰 땅덩어리 끝에 달려있는 파란색 이 조그만 자유국가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현재 한반도는요, 중국도 아주 위협적인 국가지만 러시아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러시아라는 국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이 원죄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인간 모두 죽음에 이르고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지옥에 가서 모든 대가를 치러주신 것,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옥에서 건져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부활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또 오시는가? 예수님이 우리 개인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악이 있습니다. 이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정의로운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진짜 정의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이 땅에 그런 불의가 없어지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진짜 정의가 구현되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빠져나갈 어떤 구멍도 없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으니까 구원을 행해 주시겠죠. 왜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길게 설명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러시아 민족이요, 곡과 마곡의 전쟁에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곡과 마곡이 미혹을 당하는데 이 곡과 마곡에 함께 쓰임받는 족속이 로스 족속이라는데요. 이 말씀에 에스겔 30장에 나오는데 여기 띄워주시면 나와 있습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북쪽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현실의 어느 국가가 악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로스라는 족속의 후예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요, 농사에서 먹고 사는 농경민족이 아니고요,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어경민족도 아닙니다. 러시아 로스 종족은 매우 추운 시베리아 벌판에서 짐승을 잡아먹고 생존했던 족속입니다. 이 족속은 피를 봐야지만 생존할 수 있었던 족속이기 때문에 기질적으로 매우 호전적이고 잔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지 않습니다. 민족마다 기질이 있는데요, 이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지금 우리 한국 민족의 기질과는 아주 상반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와 동맹을 맺게 되거나 또 대적하게 되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견제하고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 민족은 어떤 기질을 타고난 것인가?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그 중에서 셈의 후예들이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대륙이 이동하는 그때 동쪽으로 이동한 민족 중에 욕단 자손이 있었습니다. 이 욕단 자손 중에 일부가 이 한반도 땅에 거주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전문가들에 의해서 많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단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몇천 년 안 되는 이 시대의 역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욕단 자손의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단군이 그 증거인데요. 욕단의 단과 단군의 단은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단군의 군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역사가들이 붙인 말입니다. 원래 약 4,000년 전 단군의 단이라는 것은요, 왕의 호칭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종, 태종, 단종, 고종 이렇게 부르듯이 그때는 단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단군은 전설이 아니고요, 많은 동남아시아 고대사에 나와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국 민족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러시아라는 국가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한반도 땅에 러일 전쟁과 6.25 전쟁, 이 두 개의 큰 전쟁의 주요 침략국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두 번이나 초토화시킨 국가입니다. 다시 러시아가 개입된 전쟁이 이 한반도에서 발발하면요, 우리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초토화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 면적의 6배에 달합니다. 그 넓은 땅에서 전쟁을 하는 것과 이 작은 영토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위기의식을 장착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이하게 생각하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런 위험한 곳이 한반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 떠날 거야, 이민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민 간다고 한국인이 미국인이 됩니까? 검은 머리가 노랑 머리가 됩니까? 한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겁니다. 그냥 이 방공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대한민국은 아마 마지막 때 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북한 정권은요, 이번에 러시아에 북한을 파병하면서 국제적인 고립을 더 자초하게 됐습니다.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발언은 더 국제적인 신뢰와 힘이 생겼고요. 북한은 점점 더 설자를 잃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알 수 있고요. 또 한미일은 더 강한 동맹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도 보시면 같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 규탄했죠. 지금 트럼프 시대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면 이 2달 동안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 2달 동안 치열한 고지전이 있을 것이고요. 많은 살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우리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더 많이 죽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일들이 발생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3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직접 거기 가서 북한군들을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교진 박사님 모시고 저희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론전이 필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잘하고 있는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잘하고 있고요. 젤렌스키, 트럼프 이런 사람들은 국제 여론전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법도 원칙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내에서라도 북한군 파병에 대한 반대, 그리고 파병된 북한군에 대한 처리 과정에 개입할 방도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러우 전쟁의 종전이 한반도의 제2의 6.25 전쟁으로 확정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어느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안 되고요. 트럼프 정권과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이 적정선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1, 2차 대전으로 전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외교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회담,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이런 곳에서 성과를 내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통일 한국에 대한 외교 협상이 국제 테이블에 올라와야 할 시점입니다. 북한 정권은 이제 세계 지도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안 하이웨이 1번 도로 그리고 또 6번 도로를 여는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도 함께 할 것이고 중국 시진핑도 지금 1대1로를 추진하는 것이 곧 쓰레기 조각이 될 시간이 올 것입니다. 선교 대열에 함께 하지 않으면 점점 기울어질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직진의 여왕이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진의 여왕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 한미동맹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정체성으로 통일한국의 문을 여는데 전력하기로 약속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